지난 2월 말 여수 섬을 잇는 연륙 연도교 4개가 개통됐습니다. 여수 화양면에서 화정면까지 17km를 잇는 국도 화양 적금도로인데요. 조발도와 둔병도, 낭도와 적금도까지 4개 섬을 통과합니다. 지난 2016년 개통한 파령대교까지 포함하면 여수와 고흥반도까지 차로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도로는 개통됐는데 약속했던 마을버스는 운행이 미뤄지면서 고령의 마을 주민들은 시내버스가 다니는 국도까지 1~2km를 걸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왜 운행이 늦어지는지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가 놓이면서 접근성이 개선된 여수 조발도. 하지만 주민들은 시내버스를 타려면 1km 이상을 걸어야 합니다. 마을버스 운행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 진입로까지 나가는 길은 포장도 제대로 안 돼 울퉁불퉁한 상태. 진입로에서 국도까지는 인도가 없어 더 위험합니다. 어른들도 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제대로 그것도 못한 데다가 버스도 여기까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너무 여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지난 2월 말 여수 화양면에서 화정면을 잇는 연륙 연도교 4개가 개통했습니다. 당초 여수시는 다리가 놓인 섬에 있는 5개 마을 안까지 하루 11차례 오가는 25인승 마을버스를 운행하기 위해 지난 4월 중순 사업자까지 선정했지만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운행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예비차 확보 부분. 선정된 업체의 경우 자체 보유 차량을, 2위 업체는 전세버스를 투입하겠다고 해 양쪽 다 5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위 업체가 선정된 업체가 보유한 예비차는 길이가 9m로 마을버스 제한서 기준인 8m를 초과해 0점 처리해야 한다며 이의 제기를 한 겁니다. 두 업체의 최종 점수차는 3.8점으로 선정된 업체가 0점 처리될 경우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 이에 선정된 업체 측에서도 관련 법에 따라 전세버스는 예비차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여수시가 국토부에 질의했고 지난달 말에서야 전세버스는 예비차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고 두 업체 모두 해당 항목을 0점 처리해 순위는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두 회사 다 예비차는 확보할 능력이 있겠다. 그래서 일단 점수를 줬었는데 그것이 이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약간 좀 판단 미스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약간 있습니다. 지금 1순위 업체하고 계약이 체결돼서 지금 마을버스는 지금 주문 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전히 2위 업체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법에 따라 전세버스를 긴급 투입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실패를 극복하자는 의미로 열리는 전남 실패박람회가 오늘과 내일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한 실패학 콘서트와 함께 청년과 여성 등을 주제로 하는 수기 토론 등이 열립니다. 순천시가 운영을 맡게 된 순천만 정원 스카이큐브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립니다. 순천시는 오는 16일 낮 1시 반 순천만 국가정원 습지센터에서 스카이큐브 인수와 운영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설시장 상인들을 위해 도내 18개 시군 공설시장 64곳의 점포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 2월 전국에서 최초로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공설시장 임대료를 감면했습니다. 해양환경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는 오늘 오전 9시쯤 여수 월호도 해안가에서 길이 2m의 상갱이 사체를 발견해 해경으로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환경인명구조단은 올해 여수에서 멸종위기보호종인 토종돌고래 상갱이의 사체가 10번째로 발견됐다며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